지금부터 제3회 대학 편입 박람회 행사의 2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의 주제는 인문계열 합격을 위한 학습 전략 및 편입 영어 학습 방법입니다. 2부와 이어지는 3부는 학습 전략과 학습 방법 파트로 나누어서 두 강연자가 이어서 진행합니다. 먼저 인문계열 학습 전략은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략사업본부 상담실장 조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뒤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2부 강연 시작하니까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인문계열 주요 지원자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1부 인문계열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위권 대학에 과연 간 학생들의 스펙이 어떤지 많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합격생 스펙에 대해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입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영어과 교수님께서 직접 강연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짧게 2부 내용에 대한 핵심만 추려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대학 편입 인문계열의 현황에 대해서 최근 3개년 수치를 보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1부에서 일반 편입학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이거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전체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는 30%를 넘게 육박을 했지만 일반 학사를 다 합치면 그래도 2015학년도 2년 전보다 5,600명에 육박하는 인원, 즉 25% 이상이 증가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얼마나 늘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냐라고 물으실 텐데, 다음과 같은 수치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2015년을 기준으로 인문계열 일반 편입 인원이 증가된 게 지금 현재로서는 4,255명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근 3년간 총 1,000명 이상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일반 편입은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시는 재학생들이나 혹은 전문대학교 졸업 예정자 등 제일 많은 수험생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일반 편입학에서 선발하는 모집 인원이 늘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15학년도에 6만 명대, 그런데 2017학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만 3천 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확인해야 되실 게 지원 인원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겨울방학 때 원서를 쓰신다면 한 개 대학만 쓰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숫자의 그 합은 대부분 대학별 지원 인원을 다 합산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편입학에서 5만 명이나 넘는 학생들이 다 일반 편입을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수치는 뭐다? 저 수치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각 대학에 중복적으로 지원한 그 전체 데이터를 끌어온, 즉 접수가 완료된 원서의 개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제 머릿수가 몇 명이냐, 그건 저희도 잘 모릅니다. 대신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상위권 학교를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소 6회에서 7회 이상 원서를 접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5만 명이 넘는 인원이지만 실제로는 다들 중복 지원을 하고, 좀 아쉬운 친구는 10개 대학도 넘게 쓰기 때문에 실질적인 머릿수를 따진다면 6분의 1, 7분의 1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평가를 최종적으로 학원에서 진행을 했을 때도 약 5,000명 위아래로 인원이 실제 잡히기 때문에
편입학 인원이 실제로 5만 명씩이나 일반 편입에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5만이 넘는 수치는 한 명 한 명의 머릿수가 아니라 대학교에 각자 접수가 완료된 뭐다? 원서의 개수다.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편입 그렇게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잘 확인하시고요. 경쟁률도 보시다시피 2년 전과 다르게 일반 편입학은 약 7대1 정도 감소한 수치 12.6대 1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주목해 주세요. 최근 3년간 지원 인원, 즉 접수된 그 지원 건수가 약 7,499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실제로 한 인원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려갔습니다. 즉 인원이 경쟁자가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객관적으로 보시듯이 지금 현재 추세가 인원은 조금씩 상승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 규모 자체가 조금씩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줄어든다? 경쟁률이 줄어든다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을 봤으니까 학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학사 편입학, 모집 정원 역시 늘어납니다. 근데 학사 편입학은 모집 정원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편입학을 선발하는 기준은 대학교마다 그 각자의 4대 지표 혹은 국공립대는 3대 지표를 맞춰서 선발을 하게끔 돼 있는데 학사 편입은 그 신입생 전체 모집 인원의 최대 4%까지, 즉 정원이 일정 이상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입생 모집 정원이 대폭 증가할 수 없는 구조상 학사 편입 또한 크게 인원이 늘어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사 편입학 대상자 학생들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지원 규모를 보시면 아까 어떻습니까? 53,000대에서 16,000대, 약 3분의 1 정도의 규모를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경쟁률 면에서는 지금 학사 편입학은 12.1대 1로 잡히고 있는데 일반 편입학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반을 써야 되냐 혹은 학사로 가야 되냐 만약에 고민이 된다면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경쟁률 면에서 학사 편입이 커다란 우위를 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학사 편입학을 하면 일단은 장점은 그래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편입학 수험생들을 피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거죠. 나랑 경쟁하는 친구가 전국 1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를 이기지 못하겠죠. 하지만 내가 학사 편입으로 넘어간다면 그 친구랑은 경쟁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다. 잘 알아두시고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에 오셔서 1년 동안 편입 공부를 하시는데 보통은 그냥 일반 편입 준비를 하기 불안하니까 합격 점수라든가 뭐 경쟁률 등등 기타적인 거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보려고 학점은행제를 병행하면서 학사 편입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에 해당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일부 추가된다. 즉 일반 편입으로 만약에 인문계를 쓰시면 영어 하나만 추가로 하면 됩니다. 영어만 하면 돼요. 그 대신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학사 편입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영어 공부에다가 추가로 학점은행제 관련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분명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에 대해서 대체적인 규모를 봤으니까 인문계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에서 자연계열을 빼고 예체능도 빼고 인문계열, 일반 인문만 봤을 때 이렇게 1800명대 중반까지 400여 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아까 1부에서 들으셨듯이 중앙대 경영학과 거의 50명씩 뽑습니다. 참 독특한 경우인데 그만큼 결혼이 생기고 거기는 그 결혼을 다 충족할 만큼 많이 뽑을 지표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많이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들이 여럿 겹치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반면 지원 인원, 경쟁률 면에서는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원자도 하락하고 경쟁률도 심지어 거의 9대1 정도가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근무를 직접 할 때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진학에 대해서 지원 전략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배치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은 학생들의 대표적인 분포가 일반 편입의 인문계열입니다. 특히 자연계열, 공대는 대부분 여학생들이 잘 안 쓰십니다. 그래서 흔히 공대 가면 남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맞죠? 공대는 다 남탕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학생들이 안 쓰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만약에 지원을 하실 때는 여대를 쓰시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문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으로 모집 인원도 증가하고 있고 크게 보면 3년간 거의 6,000명대 중반 이상 지원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문계열도 상황이 완전 최악은 아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사에서 인문계열도 같이 보도록 하죠. 학사 편입학에서 모집 정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사 편입학에서의 지원 인원이나 경쟁률은 감소를 하고 있는 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10,000명대였던 지원 인원이 8,000명대로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경쟁률 또한 12.9대1, 약 12대1, 아까 보셨던 거랑 비슷한 수치를 유지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인문계열 설명이지만 3부 때 자연계열 학사를 보시면 반전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남아서 계시는 분들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질문하고 아까 저기 줄 많이 서 있었던 것처럼 상위권대 간 학생들은 과연 누구냐, 스펙이 어떻게 되냐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보죠. 이 친구들은 대표적으로 편입 영어의 학습 기간이 깁니다. 보통 학원에서 오실 때 10개월에서 길게는 13개월까지도 공부를 하십니다. 특히 이렇게 장기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재수생 일부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대를 타겟팅으로 했기 때문에 재수생이 조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정 수준의 공인 영어 성적을 보유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위권대를 쓰는 합격생들 중에 상위권을 합격한 학생들 중에는 이미 일정 수준의 영어 성적, 실력을 갖고 다시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능도 재수생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수능 60만 명에서 재수생이 약 12만 명 정도인데 그 재수생들이 고3들보다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왜 높겠습니까? 공부를 2배로 혹은 1.5배 이상 더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 기간을 충족시키면서 장기간 공부를 처음부터 쭉 해주신다면 상위권을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가 몇 달만 깔짝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1일 학습 시간. 여러분 혹시 1년 동안 13시간, 14시간 이상씩 공부해 보신 분 계십니까? 고시 공부 수준으로? 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렇게 장기간 오래 해봤다. 네, 소심하게 드시네요. 네,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3시간 노는 것도 힘듭니다. 맞죠? 13시간을 공부를 해야 돼요. 13시간을.
그것도 계속 쭉 10달에서 13달까지.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다 합니다. 특히 학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와서 그냥 일상생활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지금의 학생들처럼 원서를 쓰고 시험을 보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혼자 하라면 잘 못합니다. 근데 옆에서 다 하니까 얘도 하고 이 친구도 하고 나도 거기 있으니까 저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도 편입학을 10년 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학원을 다녀봤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 되니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접으시고 어떻게 해서 잘 갈 건지를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전적대 성적입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대 성적은 합격에 크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설명회를 가서 입학 관계자가 오늘처럼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는 자리도 그렇고 저희가 입학 자료를 받아본 것도 그렇고 직접 담당자 선생님이랑 물어본 것도 그렇고 대부분 전적대 성적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더군다나 대부분 어느 정도의 기본 점수를 준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기본 점수가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만약에 내가 성적이 너무 나쁘다라고 하시면 1점이라도 더 영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모의평가 성적은 최소 학원에서 평균적인 모의평가 100분위 성적이 상위 27% 안쪽까지는 들어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모의평가를 전체적으로 치면 인원이 많이 봅니다. 근데 거기서 학원에서의 이제 그 상위권반 선발 기준이 상위 30%인데 그 안에도 들지 못하면 상위권대를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우리 학원에서조차 상위권반에 선발되지 못하는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가면 상위권반에 갈 수 있느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성적 상위권 이상은 받아줘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편입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영어과 김현정 교수님이 강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